한국과 태국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양국 간의 오해와 불신 속에서 희망을 찾으러 낯선 땅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국 청년인 히로와 카넷은 과연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꿈꾸던 한국에서의 경험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전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4살 카넷입니다. 저는 방콕의 수출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안정적인 일이라 생각하며 출근하지만 요즘 들어 이곳에서의 미래가 점점 불투명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K-드라마와 K-팝을 즐겨보고 있지요. 한국어를 독학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한국 친구를 사귀고 꾸준히 펜팔을 이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게 감명을 받았죠. 언젠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 히로 또한 K-팝의 열렬한 팬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음악과 영상을 공유하며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따라갔죠. 그러던 어느 날 히로와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 그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죠. 여행 계획을 세우며 한국의 유명한 명소를 방문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공연도 직접 보고 싶었죠. 그러나 최근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가 대두되며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졌고 특히 단기 방문자들조차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히로의 이모께서 얼마 전 한국 출장 중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 심사가 길어지더니 결국 입국이 거절되며 그대로 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모께서는 그 경험을 떠올리며 히로에게 한국 방문을 절대 반대하셨죠. 너희도 입국 심사에서 막힐 거야. 괜히 가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태국에서 K-팝을 즐겨. 이모의 강한 반대에 히로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한국 방문을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명확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자마자 심장이 요동쳤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한국 입국 심사에서 태국인의 입국이 까다로워졌다는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안 다들 설렘에 가득 찬 얼굴이었죠. 저는 배낭을 꽉 움켜쥔 손에 식은땀이 맺혔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 강제 출국이라도 당하면 어쩌나 조바심이 들었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긴 통로를 걸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심사대는 여러 줄로 나뉘어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전용 줄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유독 태국인들은 하나둘씩 붙잡히고 있었습니다. 어떤 태국인 여성이 심사대 앞에서 심사관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가방을 뒤적이며 서류를 찾고 있었지만 심사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별도의 심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태국인들도 잔뜩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류를 미리 꺼내 정리하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꼼꼼한 질문에 모니터를 응시하는 심사관, 한참 동안 여권을 들여다보는데 몇 초가 마치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무사 통과였죠. 그제야 몸에서 긴장이 풀렸습니다. 식은땀이 등에 배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죠. 무사히 한국 땅을 밟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공항을 둘러보니 최첨단 시설과 깔끔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지는 것도 놀라웠어요. 자동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래도시 같았죠. 그렇게 감탄하며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처음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 저는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디를 가든 첨단 기술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히로와 저는 긴장한 탓인지 목이 말랐어요. 근처 편의점에서의 음료를 사려는데 계산대에 점원이 없었죠. 음료를 놓고 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대신 무인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셀프 결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이런 풍경을 보며 저는 제가 사는 곳이 마치 10년은 뒤처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우연히 영화 관람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영화를 본다는 생각에 설렘이 차올랐죠. 극장에 들어서자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 규모가 커서 놀랐습니다. 스크린도 크고 좌석도 널찍하여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영화관은 최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조명이 다시 밝아지자 관객들은 급하게 나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좌석에서 일어나 자신이 사용한 팝콘 박스와 음료컵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오자 입구 근처에 여러 개의 분리수거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분류하여 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상을 반복하듯 정확하게 분리해서 버리고 있었죠. 입국 심사에서 느꼈던 불안감은 사라지고 한국은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태국도 이런 시민의식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깨끗한 도시가 되겠죠. 걸어가는 한국 친구들은 함께 삐까춤을 추며 즐거운 표정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삐까춤을 추는 현실감에 연신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특히 한국 여자들은 얼굴이 너무 아름다웠죠. 저 또한 행복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하나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삼성, 현대, LG 같은 대형 기업들이 이끄는 첨단 기술 산업이었죠. 기술력과 기업 문화를 가까이에서 접하면서 이곳에서 배우며 일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건물 외벽에서부터 첨단 기술의 기운이 느껴진 대형 빌딩, 자동으로 개폐되는 유리문을 지나면 홀로그램 가이드가 반가운 얼굴로 쳐다보니 왠지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 기분이 좋았죠. 하나같이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 같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거리의 풍경,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기술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먼 미래를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요. 최근 태국인의 한국 입국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소문에 한국행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떠난 친구가 있습니다. 원래 벤과 우리는 함께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죠. BTS와 K-드라마를 좋아했던 벤도 한류 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여행 계획도 세우고 숙소도 예약하고 맛집 리스트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었죠. 하지만 출발을 앞둔 어느 날, 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법 체류 문제가 커지면서 태국인들의 입국 심사가 엄격해지고 이유 없이 입국이 거절되었죠. 벤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결국 벤은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행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입국 심사가 상대적으로 일본이 더 수월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벤은 일본으로 떠났어요. 며칠 후 한국에서의 여행이 한창일 때 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나 지금 도쿄야. 너 한국은 어때? 지금 서울 명동이야. K-팝 거리도 가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었어. 부럽다. 사실 나 한국 가고 싶었는데 입국 심사에서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그냥 일본으로 왔어. 너도 올 수 있었을 텐데 일본은 어때? 좋아. 일본도 깨끗하고 편리해. 근데
한국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 일본은 정적이고 조용한데 나는 한국처럼 활기찬 분위기가 좋아. 그리고 일본에서 K-드라마 촬영지를 찾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원래 한국 여행하려고 했잖아. 후회돼. 한국 갈 걸 그랬어.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문득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멋지고 흥미로운 곳인데 단지 입국 심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벤이 오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의 한 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고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이라 한적한 오후를 즐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태국 출신의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태국인을 만나게 되다니 반가웠어요. 그녀는 말리라고 소개하며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죠. 말리는 원래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했어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 그녀는 작은 공장에서 근무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되었고 돌아갈 비행편도 여의치 않아 결국 체류 기간을 넘겨버렸지요. 그녀의 말 속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한국을 선택한 말리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숨어 지내야 하는 어려움을 보았어요. 그 모습에서 현실을 돌아보았죠. 외국 노동자의 합법적인 체류는 여전히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태국 청년으로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불법 체류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이들도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벤과 말리의 일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동경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태국에서도 적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고민했습니다. 태국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을 동경하며 이곳에서 배울 점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동경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